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AI가 미래를 책임질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그와 함께 꼭 필요한 필수제인 전력 인프라 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ETF 소개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입니다. AI 시대의 서기는 곧 전기입니다. 최근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도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겠죠.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상세히 소개해드릴 테니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니 LLC니 뭐니 결국 모든 것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국 그 데이터 센터를 막대한 규모로 지어도 그걸 돌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차가 전기 없이 돌아가나요? 하지만 전기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전기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이미 이걸 알고 있죠.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기업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AE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전 세계 모두가 AI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전하는 와중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료,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근 10년간 환경 규제와 석유에 대한 의존도 탈피를 하자고 탈원전이니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많이 해왔죠. 친환경 에너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석유는 곧 전기입니다. 챗 GPT만 해도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데요. 구글 검색을 한번 할 때 필요한 전기가 0.3W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챗 GPT로 검색하면 10배인 3W시가 필요한 것이죠. 3W시가 어떤 단위고 얼마만큼의 양을 뜻하는 거야? 라고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챗 GPT를 돌리기 위해서 구글 검색보다 10배의 전기량이 더 필요하다는 팩트죠. 우리 집 전기세가 최근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긴 하네요.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죠. 한국도 왔었습니다. 일반적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한 달간 운영하는 것이 웬만한 도시의 한 달 전기 총 사용량과 비슷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용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하나둘 완공되어 운영되면 결국 그걸 돌리기 위한 전기가 필요한데, AI가 발전하는 만큼 전력 공급량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기 공급 차질과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도래할 전력난 시대에 맞춰 투자를 해야겠죠. 이미 한 차례 놓쳤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연금 계좌에서 진행할 수 있는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입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는 이 ETF 한 개로 종결 가능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테슬라 등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런 초우량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특정 회사들과 독점 전력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빅테크가 밀어주는 사업인 것이죠. 기존의 AI의 산업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조용히 뒤에서 커져가는 섹터는 전력이었습니다. 사실 조용히도 아니긴 합니다. 시끄럽게 했는데 엔비디아나 코어이브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나 하드웨어 기업들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인 관심도는 낮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어렵기도 했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쉽게 투자를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겠죠. 국내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 ETF가 생각보다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올해 수익률 자체는 전부 다 비슷합니다. 50% 이상 올랐네요. 라이즈를 제외하고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라이즈는 왜 저럴까요? 우리는 ETF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놈이 더 가는 지금의 시장에서 전력 테마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대장은 코덱스인데요. 시총에서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려 1조 원인데요. 최근 핫한 커버드콜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도 7천억인데 말이죠. 1조 원이면 전체 한국 시장 ETF에서 시총 50위입니다. 비슷한 경쟁 ETF도 봤는데요. 라이즈를 제외한 타 ETF는 그래도 시총이 꽤 괜찮습니다. 라이즈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시총이 많이 낮은데요. 뒤에서 상세 구성 종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관련 ETF입니다. 아무리 최근 코스피가 올라도 전 국장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금 여력도 없기도 하고요. 어쨌든 타이거나 솔도 2천억 이상 되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역시 비싸긴 하지만 시작은 테마이지만 결국 AI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필수 카테고리가 되어가는 ETF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생소한 종목들이 사실 많은데요. 라이젠은 국내 상장 기준이죠. 일단 국내 상장이니 거르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전력 인프라 핫한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비중의 차이죠. 하지만 ETF에서 비중은 곧 수익의 차이입니다. 보통의 ETF들이 누구나 알만한 ETF의 티커로 나오다 보니까 티커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이건 사실 보기가 좀 어렵죠. 조금 친숙한 걸 찾아보면 NE 정도겠네요. 넥스트 에라 에너지로 풍력 태양광 에너지 기업인데 배당 성장주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투자를 했었죠. 매년 10%씩 배당 성장해주고 있으니까 배당주로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종목으로 보겠는데요. 사실 종목 이름으로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AI 전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GE 버너바도 있습니다. 종목들 이름을 봐도 잘 모르시겠죠? 최근 정말 핫한 주식들이 다 있고 이 종목들이 결국 미래의 전력 인프라에 핵심적인 기술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AI는 결국 전력을 공급하고 그걸 다시 이동시키는 물류에서의 밸류체인이랄까요? 하는 전달 회사, 전송 회사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모르는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기업들과 각 기업들의 특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 처음 설명할 때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이 대전제가 만약에 공감이 되시면 그럼 사실 투자해도 됩니다. 게다가 하나하나 기업을 몰라도 ETF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최근 미국 서학개미 ETF에서도 핫했던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려면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야겠죠. 전력 생산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회사입니다. 아마 이 회사는 최근에 워낙 등락이 심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화석 연료의 시대가 가고 있고 미래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주도할 시장입니다. 최근 한국에 원전 기술을 수출한다 뭐한다 이야기하면서 핫하긴 하죠. 결국 막대한 에너지의 사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위험성도 있지만 대규모 건설과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데요. 그걸 소형 모듈 원자로로 SMR이라고 하는데 이건 티커도 SMR이네요.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대감으로 간 주가인데요. 수익도 없죠. 그럼에도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어가기 때문일까요? 미래의 적자폭이 대폭 감소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8년도까지 적자인 걸 보니까 개별주로는 정말 테마성 종목이라 조심해야겠죠. 차트로만 보면 아슬아슬한 위치입니다. 현재 주가를 지지해줘야 하는데 월요일 일단 깨고 내려올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냉각 기술인데 대표 회사로 버티브 홀딩스가 있습니다. 개인의 집에 그래픽 카드도 열을 식히기 위해 쿨러가 있죠. 그럼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연성과 전기를 잡아먹는 칩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엄청난 발열이 일어나겠죠. 이걸 효율적으로 냉각시켜줘야 유지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열을 액침이라고 해서 아예 물에 담그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냉각 기술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냉각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니 당연히 미래가 유명합니다. 앞서 봤던 회사와 다르게 이미 수익 중인데요. 흑자죠. 냉각 기술 자체만 보유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 당장 수익도 수익이지만 미래 수익에 대한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3년 안에 2배의 EPS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차트도 이미 좋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냉각 기술 자체는 지금 당장 필요하면서도 미래까지도 유명하니까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면 이런 종목을 투자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전력인데요. 미국의 원전 1등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미국 원전의 25%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전기를 어디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비용과 공급량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회사로 에너지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에게 핵심 회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ETF에도 포함되어 있는 원전 2등 회사인 비스트라도 있긴 한데 결국 에너지 그 본연 자체가 필요한데 그걸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뉴스케일은 이 원전을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인데 아직 현실적으로 안정적 공급 단계까지는 한참 멀었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원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빅테크들도 전력 문제에 대한 이슈를 알고 지속적인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버핏이 매수한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라는 맥주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앞에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다른 회사입니다. 티커도 다르죠. 착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전 1등이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은 나날이 좋아지고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이죠. 그리고 원전이란 것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미래도 지속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트도 좋네요. 결국 모든 종목들을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실적이 나오는 전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미 차트상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종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 종목과 핵심 인프라 사업들을 봤는데요. 저도 많이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필수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줄이기 위해서 전력 이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섹터인 것이죠.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저는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회사의 실적과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 주식을 투자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ETF 투자라는 대안도 있죠. 시총도 1조 원이라 엄청난 금액입니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나 해서 차트를 보니까 역시나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지금도 저점일 수 있겠죠.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분할 매수 해봐야겠습니다. 16,000원까지 하락해서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제2의 극한의 공포로 나락을 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자금이 매달 무한 공급 가능하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통해서 배당도 있기 때문에 물려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가격 낮춰가며 접근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꼭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연관 산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